안녕하세요. 먹거리를 골라드립니다. 우리 가연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소개해드립니다. 특별히 이 늘씬한 8마리의 오징어가 찬조 출연을 해줬거든요. 맛있는 오징어, 좋은 오징어 고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를 소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영양 때문에. 이런 간식 많이 즐기시잖아요. 맛있으면 칼로리는 제로다라는 얘기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를 속이죠. 근데 정말 칼로리도 적은데 영양이 풍부한 그런 먹거리거든요. 간식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 먹거리의 영양의 균형이 파괴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영양 측면에서도 아주 좋아서 간식을 즐기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먹거리가 이 오징어입니다. 첫 번째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 건오징어 기준으로 100g당 71g이 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의 4배고 소고기의 5배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소고기가 더 많을 것 같죠. 단백질이 돼지고기가 더 높습니다. 이 오징어의 단백질은 콜라겐 성분이 아주 높습니다. 여성분들 콜라겐 때문에 거의 정말 전쟁하시잖아요. 바르시고 드시고. 둘째는요, 칼슘도 많고요. 특히 타우린 있잖아요. 바카스 하면 뭐죠? 타우린이죠. 타우린이 아주 풍부합니다. 어류 중에서는 쭈꾸미 정도 빼고 나선 얘가 진짜 갑입니다. 갑. 바카스 한 병에 1000mg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오징어에는 800mg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우린은 굉장히 효능이 많죠. 젖산 분비도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그래서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심혈관 기관의 기능에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바카스 한 잔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활력을 주거든요. 그 타우린이 아주 풍부한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이제 쌀이 주식이잖아요. 쌀에 좀 부족한 비타민인 비타민 B1, B2, 셀레늄 이런 그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요즘 또 키토산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항암, 항산화, 항염 이런 곳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 키토산으로 변환이 되는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각종 영양 보조제로 이제 그 인기가 있는 것들이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키토산, 글루코사민, 비타민 B 그 영양분이 들어간 이런 것들인데 이 오징어는 그런 영양분을 꼭 제재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먹거리로 드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먹거리라는 것이죠. 다섯째로 이게 여성분들은 더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먹거리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전통식품에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식품에 정말 이유가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먹거리 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저서인데요.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면 참 진짜 추천할 만한 왠가 하면은 많은 책들이 서로 베끼고 그래가지고 근거도 없고 그 근거가 좀 희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의사로서 정말 잘 정되어 있거든요. 오징어는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먹거리로서 생리도 하시고 그러면서 피라든지 자궁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시잖아요. 그런 보혈 작용,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빼놓고요. 좀 이게 선입관 라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간식 드실 때는 꼭 오징어 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제 음식들이 다 부드러워지면서 씹는 저작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저작 활동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두뇌 활동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까지 도움이 된다는 게 이 양악 구조가 단단하고 이 입안에 세균이 없고 건강할수록 암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것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런 턱관절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간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까지 아주 좋은 먹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기에는 정말 영양에 보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곁에 놓고 즐기셨으면 하고 즐겨야 하시는 그런 좋은 간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좋은 건가요? 혹시 피해야 할 사람은 없을까요? 그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또 과민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데 그것도 또 보면 절대적으로 드시지 마라. 위상가달 그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 오징어에는
위산을 억제해주는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드시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것이고 아주 극도로 예민한 분 외에는 적절하게 드시면 굉장히 좋은 먹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위산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이 채소 있잖아요. 채소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카로티노이드계의 이런 녹황색 채소들이랑 볶음을 해서 드실 때나 꼭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음식궁합이 좋은 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그 자체가 위산을 갖다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고 항암 성분이 높아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또 많이 드시는 음식인데 양배추하고 오징어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좋은 건조 오징어 고르는 방법 소개해 주세요.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실 거 한 가지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크기를 보지 마시고 무게를 보고 사셔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왕왕특, 왕특대, 특, 대, 중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두 개는 사이즈상으로 두 단계가 다른 사이즈입니다. 근데 모양으로 보시면 그만큼 차이가 나세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셔야 될 것은 이 무게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무게를 보고 사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오징어의 모양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늘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말린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보시는 거하고 좀 많이 틀리죠. 지금 다른 예를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 두 가지 그 크기가 어떻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건오징어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정상으로 말린 제품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근데 같은 사이즈입니다. 다 생물을 말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건 조금 더 크게 말라지고 작게 말라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는 쫙 완전히 이렇게 펴져서 커 보이는 거고 이 녀석은 끝이 이렇게 말려 있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자들이 그 오징어를 말리면서 키우게 됩니다. 이거 쫙쫙 피게 되죠. 소비자들이 이 큰 오징어가 아무래도 중량도 더 크고 많이 나가고 큰 오징어로 생각돼서 큰 걸 갖다가 눈으로 보는 큰 사이즈를 갖다가 찾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만든 제품이면은 나쁜 것이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시중의 오징어들이 한 9알 이상이 다 크기를 갖다 늘리면서 말립니다. 또 그 이유는 이렇게 안으로 굽은 것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굽은 이유는 이게 콜라겐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징어에는 단백질 중에서도 콜라겐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랬죠. 이 콜라겐이라는 성분은 아미노산의 3가지 유기가 꽈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쉽게 늘어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근데 수분이랑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말라지는 단계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얘네들이 더 오그라붙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오징어를 불에 구우게 되면 더 확 돌돌 말리게 되잖아요. 이 껍질에 있는 콜라겐 성분이 수축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게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큰 것만 찾으니까 이 생산자는 늘리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 그렇지 않고 일부가 그렇게 하고 계시긴 거긴 하지만 소비자가 하도 큰 걸 찾으니까 이걸 갖다가 손으로 계속 늘리고 심지어는 발로 밟는 그런 오징어도 나온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비밀이 이 오징어가 신선하면 그래서 단백질이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신선하면 이걸 늘리려고 하더라도 늘어나지도 않아요. 신선한 원물로 말린 것들은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두 번째는 색깔입니다. 이런 오징어도 있고요.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어느 것이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걸까요? 오른편에 있는 게 더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쪽 것이 작년 10월 정도에 만들어져서 한 7개월 정도가 된 것이고요. 이쪽 것이 조금 더 맑죠? 이것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확실히 붉은색은 이게 많이 도는데 대체적으로 붉은색에 가깝잖아요. 둘 다 좋은 원물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럼 왜 더 오래전에 만든 것이 붉냐? 이것을 만들 때 원물이 좀 더 싱싱했던 것이죠. 오징어를 잡고 나서 얼마나 빨리 했느냐가 색깔을 더 좌우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선도라든지 상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부 어떤 매체나 사이트에서는 붉은색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좀 더 신선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정도의 붉은색만 두더라도 냉동 상태에서 잘 보관이 되어 있다가 말려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냄새를 맡았을 때 좀 기분 나쁜 그런 비린 냄새가 아니라 기분 좋은 오징어 특유의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야외 건조를 했을 때 일기가 안 좋거나 공해에 쪄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찌든 냄새가 나거나 오래 또 상온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쩐 냄새 같은 게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냄새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딱 이렇게 맡으셨을 때 기분 좋은 냄새가 나면 좋은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미있는 상황인데 또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잘 이치를 이렇게 따져가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는 이 실핏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도의 기준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핏줄이다 하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100% 확신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누구는 이게 핏줄이다, 누구는 근육이다, 누구는 신경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우선은 잡은 상태에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하는 것일수록 핏줄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색깔을 봤을 때 좀 어두운 색이 난다든가 냄새를 맡았을 때 기분 나쁜 쩐내라든지 이런 것이 나면은 좀 안 좋은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오징어의 다리가 잘 떨어져 있는 것이 말리면서 이제 공기도 잘 지났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말려진 오징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느러미인데 오징어 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느러미 부분이나 요 다리 부분이 잘 떨어져 있어서 위생적으로 말랐다는 증거이니까 이런 오징어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건조 상태로는 구분하기 힘드시지만 실내에서 말렸는지 실외에서 말렸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금속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대구 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말리게 되면 팔이라든지 해충이 많이 꼬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먹거리의 안전성, 공해로부터의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나 온라인에서 상품을 이렇게 보실 때 실내 건조 상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정상적으로 말린 오징어는 우리가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시는 널쩍한 오징어하고 많이 달랐잖아요. 이렇게 말려있고 길쭉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신선한 거라 해서 이거 늘리기도 힘듭니다. 억지 늘리면 찢어지게 됩니다. 빨갛지 않더라도 조금 흰색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원물이 굉장히 신선했구나 아실 수가 있겠고, 모양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요 자기 상품에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 절대적인 기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같이 소위 업자들은 딱 알 수가 있는 게 원물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런 사특한 방법을 하라고 하더라도 안 하십니다. 원물이 갖고 있는 맛이나 이런 걸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신 분이 어느 정도의 고집이나 철학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척 보면 압니다. 그런 개그맨 문구가 있었는데요. 오징어 척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잊었는데요. 건오징어를 사시다 보면 흰분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듣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이런 건조 상품도 유통기한을 2년을 잡고 있는데요. 3년, 4년 가더라도 잘 적정 온도에만 하게 되면 우리가 영하 20도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안 날아가도록 하면은 2년을 가더라도 맛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상온에 내놓거나 그리고 냉동칸에 있더라도 여기서 흰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흰분은 상온에 나온 지가 좀 된 거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절대 그 제품이 품질성이 떨어지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흰 성분은 타우린 성분이 나와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건조가 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이니까 이 오징어를 드실 때는 그 흰분하고요.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껍질입니다. 이 껍질이 소화에 정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껍질 놓치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20대 때 해외 유학을 했는데 그 시골의 대학교였거든요. 배탈이 났는데 약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오징어 껍질을 갖다가 한 5마리 정도 이렇게 벗겨가지고 껍질을 그냥 계속 씹어 먹었거든요. 이 배탈 났던 게, 배가 아팠던 게 이게 낫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징어 껍질은 예전부터 약으로 얘기가 될 정도로 뛰어났던 부분이니까요. 꼭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흰분이 많이 날수록 좋은 건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이제 상온에 끄집어내게 되면 타올이 나오면 좋은 부분이니까 드시는 건 좋은데, 그것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 과해지면 이제 이 상품이 조금 변질이 되는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상품의 선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맛도 보면 이거는 이제 이 판매자 분들이랑 여러분들한테 그 물어도 보고 제가 먹어보더라도 흰 성분이 조금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맛을 보시면 단맛이 납니다. 거기에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까지 더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과다해지면 이상하게 드셨을 때 쓴맛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선도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나빠진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한번 불에 그을리듯이 한번 구워서 드시거나, 여전히 드셔도 정말 먹었을 때 역한 기분이 아니면 드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조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체적으로 이 보존이 잘 되는 거거든요.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너무 과도한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조 오징어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건조 오징어를 많이 구워서 먹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참 이런 걸 계속 생산자들이 생각을 잘해서 발전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드실 수 있게끔 내장이나 수분까지 감안했을 때 80% 정도를 갖다가 낮춰서, 이 수분 정도는 얘가 한 10% 정도 내외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오징어 그냥 드셔도 되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굽지 마시고요.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깨름직하신 분은 불에 그을리듯이 살짝만 구워서 드시고, 불에 구우신 경우에는 빨리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에 의해서 연화가 되는 것일 뿐이고 금방 딱딱해지거든요. 오늘 오징어 소개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 들으신 것처럼 이 사실 먹거리를 고른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외우셨다가는 상술에 잘못된 오징어를 사실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소비자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워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징어 소개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먹거리를 골라드립니다. 우리가 아임이었습니다. 퀴즈 하나 하고 끝냅시다. 은대리, 얘하고 어느 게 더 커 보여?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밑이 좀 넓어서 조금 더 커 보이는데, 한번 우리 무게를 재보도록 할까요? 84g, 얘가 91g.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네요. 그죠? 모양으로 보면 이게 더 큽니다. 근데 중량은 7g 차이거든요. 눈대중 크기로 물건 고르시면 실수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중량을 보시고요. 그 차이가, 이건 이렇게 펴진 거고 이거는 안쪽으로 말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은 이 착각 현상 때문에 절대 눈으로 고르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가, 그러면 7g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무슨 큰 차이가 나는가? 그 건오징어는 80%가 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g의 차이는 사실은 한 50g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오징어는 생밀일 때 보면 50g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대사이즈 정도가 한 260g, 70g 정도의 오징어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보다 더 큰 그 왕특 같은 경우에는 300g이 넘는다고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한 20% 이상 더 그 중량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에 있어서도 20% 이상 체중 차이가 나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원물에서도 차이가 나고, 근데 건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미비해 보이고, 그것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실수하시게 됩니다. 꼭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의 상식입니다.